네, 금요일 좀 행복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기분 상황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자, 내공 쌓을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유익한 금요일 저녁으로 만들어 보시죠. 오늘 주제를 보니까 투자자라면 이것에 주목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예, 핫 이슈를 주목해라. 핫 이슈? 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싹쓸이 차트 기법. 네. 일단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로 이 현재 시장의 핫 이슈를 파악하라. 이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이 현대차 아이오닉 이제 5가 지금 출시가 됐죠. 맞아요.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사전 예약만 25,000대 판매량이 좀 이제 그쵸? 나왔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가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그 세 종목을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현대차 아이오닉 5 네. 출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또 이제 반값 전기차 대중화 추진을 한다. 요즘에 뭐 리스 얘기 나오면서 조만간 추진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각국의 지금 뭐 전쟁터죠. 누가 먼저 전기차 이 플랫폼을 선점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지금 현대차가 공시냈죠. 지금 전기차 플랫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또 공시가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 이제 LG전자는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 설립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2의 TSMC를 꿈꾼다. 요즘에 증권사 레포트도 나오고 있죠.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다우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이제 풍기 현상, 이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미 삼성전자, TSMC 알았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데 역시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만큼 재고 확보에 또 사활을 걸 것 같고요. 자동차 뭐 IT 기업들 이 반도체 전기차 이게 아마 향후 10년 동안에 성공 투자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고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고요.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꿔줄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슈를 선점을 해가지고 주도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을 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요. 차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차트 어제 급등이 좀 이뤄졌어요. 예. 21선 돌파가 좀 이뤄졌죠. 네, 그런데 오늘 약간 좀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악재가 나오진 않았죠. 뭐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반도체에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뭐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악재가 아니고요.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다음 주 정도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삼성전자 많이 설명드린 부분이 그 이유예요. 임원들이 요즘에 매수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사회이사부터 해서 삼성전자 상무 전무들이 8만 원대, 7만 원대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심지어 파운드리 부사장 같은 경우는 6만 원대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삼성전자 5, 6만 원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죠. 이 721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설명드렸고 그만큼 파운드리 부사장도 매수가 6만 원대에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 업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많이 했죠. 대규모 시설 투자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작도 안 했고 M&A 같은 경우도 이제 3년 이내에 추진하겠다. 아마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수강 기간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분명히 추진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핫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요즘에 레포트 같은 경우도 12만 원대 목표 주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렇게 저는 과열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SMC에 비해서도 현저히 퍼가 낮은 아직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종목은 LG전자인데요. 오늘 이 라인대 15만 원대 이 라인대가 지지권이었는데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재료가 있죠.
일단 전기차 합작법인 설립 3월 달에 승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핫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1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 15만 원대 만약에 회복세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이 19만 원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종목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대신 저는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됐고요. 그리고 밀집 국면이었고요.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실적 대비 퍼가 10배 초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던 위치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던 거죠. 지금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뭐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악재가 터져서 떨어졌다기보다도 지수 조정에 의한 기간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핫 이슈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고요. 바로 이어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만나볼게요. 예, 일단 실적? 예, 실적, 공시, 수급 3박자를 주목하라. 이거 말고도 뭐 5박자, 7박자 갖다 붙이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세 박자부터. 네, 세 박자를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퍼가 5배 이하. 야, 5배 이하면 저평가돼 있죠.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10배 이하 돼 있을 때 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요즘에 퍼가 높다라고 해도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요. 맞아요. 성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잘 가기 때문에 대신 참고상으로 보되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이 2배가 급증한다. 그런데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죠. 대표이사 임원, 자녀, 배우자까지 지분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날개를 달겠죠.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네. 뭐 친구분들이나 뭐 지인분들한테 혹시 뭐 전문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자녀나 뭐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 없느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좋은 표현이죠. 그만큼 안전하고 멀리 갈 만한 종목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표이사 자체가 임원들이 이 자녀, 배우자 이름으로까지도 만약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상당히 2019년도 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이 종목 모르면 또 정주 전문가를 알 수 없어요. MC넥스였는데요. 이 MC넥스 같은 경우가 이랬죠. 이 당시에 2019년도 때 8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실적이 막 급증을 했던 시점인데요. 이 차트 설명드리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 들어볼 텐데 네. 일단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자리와 2019년도 8월 달, 뭐 7월 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이때가 임원 그리고 대표이사, 자녀, 배우자까지 해서 자그마치 10억 가까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평선들이 이렇게 밀집 국면 속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죠. 721선 부근에 있었고요.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1차 협력회사인데 앞으로 전장 부품 사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거기서 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녀, 대표이사, 배우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한 5만 원 정도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3배 가까이를 먹었던 거죠. 너무 쉽지 않으세요? 실적 대비 저평가, 네. 퍼가 5배 이하 있고요. 자산가치 대비는 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도 아니었었고요. 그만큼 매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급증하는 기업이었는데요.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MC넥스 같은 경우가 2019년도 때 매출이 1조 6천억이 나왔어요. 2018년도 때는 6,900억이었습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급증하죠. 영업이익이 4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때 1,100억이었어요. 순이익이 298억이었습니다. 845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이미 지난 다음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먼저 알 수는 없겠지만 추이가 있어요. 재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 매출이 급증하는 그 시점에서 거의 예상 실적도 증권사 레포트를 보고 HTS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추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상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고 이미 재작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자녀, 임원, 대표이사, 배우자까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차트가 721선 밀집 국면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풀베팅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막 제가 사고 싶었습니다. 추천을 하지 않고 제가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 강추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만 본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싹쓸이 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그 세 박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 공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예, 그리고 역시 실적 공시 그리고 수급이죠. 수급, 예, 그쵸. 수급이죠. 제가 전문가님 잘 기억하시는지 긴급 질문 드려봤습니다.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제가 까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네. 일단 MC넥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려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2019년도 때 다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예요. 예, 민성이, 민혜성, 최선희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그 당시에 18,000원대였죠. 이렇게 가격대를 보면 18,000원대에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좋아하시나요 혹시? 최근에 너무 변동성이 예. 커가지고 예, 예. 너무 주목받았잖아요. 예, 예. 근데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예. 저는 비트코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한은 총재님, 네. 파월 의장님처럼 투기성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 젊은 층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어봤어요. 예. 좀 제가 볼 때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 많이 그래요? 벌었다라고 해도 이게 로또 아시죠? 예. 로또를 맞는다라고 해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한다. 대부분 7, 80% 그렇게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왜 그럴까요? 노력에 의해서 버는 게 아니고요. 단지 분봉을 보면서 투기성으로 지금 네. 비트코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분석처럼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좀 약간 투기성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파우르장 디지털 달러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게 가상화폐죠. 하지만 디지털 달러 이제 발행은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이 베이징 올림픽 전에 지금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겠죠. 아실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디지털 달러 화폐 발행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이어지죠. 한네트라든지 로지시스라든지 오늘 KCT도 상한가를 들어왔죠. 대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급등을 할 걸로 생각은 했는데요. 대신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큰 수혜가 당장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투기성,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집중적으로 보진 못했는데요. 네. 대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기회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 이 부분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옐런, 머스크,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투기성 자산에 부정적이다.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요. 사놓고 예. 고평가라고 얘기해 주신 거네요. 예, 저도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전 별로 그래서 테슬라 안 좋아합니다. 이제. 현대차를 좋아할 겁니다. 그 이유가 네. 이렇게 이 말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식당이든지 간에 혹은 마트이든지 간에 신뢰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그래서 책임감 있게 좀 행동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중하게 좀 말하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데요. 네. 그만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일단은 이 월세 같은 경우를 이제 집을 구할 때는 신용도를 본다라고 해요. 사람이 신용도가 높지 않으면 그만큼 은행에서도 또 돈도 안 빌려주죠. 그래서 굉장히 신용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지트 같은 경우는요. 위지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해서 이 위지트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721선 돌파를 하고 상승세가 최근 들어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상단 추세가 저 위에가 있죠. 이 상단 추세가 이 위에가 있죠. 그리고 하단 추세는 이 밑에 1,200원대가 있습니다. 주식은 때를 다는 거죠. 이게 투기성 종목이라고 해도 이 721선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이 상단 추세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투자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들은 물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투기성 종목,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 재무 상태도 엉망인 기업을 이런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지트 같은 기업들은 그만큼 앞으로도 반등 시에는 항상 매도 관점만 있을 뿐이죠. 매수 관점은 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부분, 하단 추세 720선 근접할 시 그럴 때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투기성 종목들 말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 말고도요. 버리셔도 될 겁니다. 훨씬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역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전기 자율주행차 관련주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시작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거 바로 살펴볼게요. 예, 일단 다음 거 바로 상품 가격? 보기 전에요. 예, 노란톡 제가 좀 한번 홍보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지금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노란톡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샵 0988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누르시고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하시게 되면 굉장히 제가 중요한 정보들을 내동매매하지 않을 수 있게 많이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작년 2월 달 대폭락 올려드렸었고요. 사전에요. 대바닥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거기에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큰 수익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또 참고하시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네. 제가 이제 상품 가격 상승의 하락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오늘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에 주목하자. 혹시 지금 금 많이 갖고 계시나요? 금 요즘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좀 떨어져 그렇죠. 있죠. 예. 저는 금을 팔아서 지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인플레가 요즘에 올라간다. 네. 그래서 금을 해지해야 된다. 저는 한마디로 아닌 말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들을 발굴한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굳이 이렇게 안전자산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까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투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안전하다라고 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물 경기 선행지표 삼는 원자재.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구리죠. 닥터코퍼 구리 가격 9년 만에 최고치에 올라갔죠. 거의 톤당 지금 8,000달러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요. 구리 가격 요즘에 상승세주, 풍산이라든지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최근 들어 대창이라든지 급등세가 이루어지는 부분 잘 아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잘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또 잘 선행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겠죠. 저는 이구산업이 최대주주 계열사에서 지분을 1,500원대에서 확대를 했던 부분을 예전에 캐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갈 걸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 전기 자율주행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5G 이제 상용화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광섬이라든지 그리고 광케이블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리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런 5G 산업의 가장 직수혜주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금이죠. 금을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을 지금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제 싹쓸이 기법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금을 어디에서 샀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샀겠죠. 잘 아시네요. 네. 그 이유가 역시 바닥에서 722선이죠. 이 빨간색 라인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밀집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요. 이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금을 투자하신 분들은 성공했을 겁니다. 온스당 1270에서 거의 한 2067 여기까지 올라왔죠. 거의 뭐 한 더블 좀 안 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밀집 국면 역별 초기예요.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하면은요. 금값이 무지막지하게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요동도 치고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금은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대신 이 720선까지 금값이 만약에 내려간다. 네. 그러면 모릅니다. 그때는 고려해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무리 금값이 바닥을 쳤다라고 해도 그리고 주식이 증시 자체가 최고점에 올라왔다라고 해도 네.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 있을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평생 죽기 전까지 역시 영원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분석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투기가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 부분은요. 동현물, 구리죠. 그만큼 이 톤당 이 돈 가격이 4,754달러.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 있었었죠. 그 당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터질 때죠. 지금 9,286달러까지 올라왔죠.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야,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풍산이 예.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실적 기세감 때문에 아마 이구산업도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이 동현물이 720선을 돌파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루어지죠. 대신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죠. 지금 투자하기에는 분명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월봉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봉 차트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HTS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월봉을 못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동현물이 아직 월봉은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구리는 솔직히 이제 시작이죠. 전기자율주행차 시대는 구리가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전기차 올해 뭐 현대차가 지금 이제 이번에 25,000대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연말 목표치였죠. 내년도에는 아마 10만 대 이상을 목표로 할 것 같은데요. 전기자율주행차 많이 팔리게 되면 그만큼 구리의 수요도 훨씬 더 확대될 것 같고요. 또 공급이 딸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계속 구리 가격은 추세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5G 시대도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작년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업 국가들이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5G 확대와 함께 이 구리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100%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50% 가까이 먹을 수가 있고요. 대신 월봉이 꼭대기권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추세적 상승세를 노려야지 단기 목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또 명심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한 번 더 제가 또 노란톡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노란톡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무료 정보들을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샵 0988 공명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 코드 7777 4개 누르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정보들 드리니까 꼭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6시 반에도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정주 네. 전문가와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뭘 투자자로서 주목을 해야 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하나씩 좀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님. 예. 먼저 살펴볼 건 일단 핫 이슈. 예. 왜냐하면 재료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삼박자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박자였죠. 이제 점점 네. 조금씩 어려워지고 네. 있는데 세 번째가 상품 가격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상품 가격 맞습니다. 맞고요. 삼박자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이네요. 예,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기회인가 위기인가 맞습니다. 이것도 살펴봤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상품 상품 가격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승과 하락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 부분 좀 주목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성투하실 수 있는 방법들 꼭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저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4자리 필요한데요. 7777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수익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만 압축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종목에 대한 시선 가득 안고 돌아가겠습니다. 3교시에서 만나요.